오늘은 난민 신청 과정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난민 인정 신청자들이 놓치기 쉬운 치명적인 함정에 빠진 MC의 이야기예요. 엘국에서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한국을 방문한 MC는 출입국 사무소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민 인정 심사를 받는 와중에 갑자기 출입국 사무소로부터 출국 명령을 받고 다급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MC는 정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난민 신청을 했는데 왜 갑자기 출국 명령을 받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난민 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난민 인정 심사에 대한 모든 법적 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출입국 관리법에 의하여 한국에서의 체류 자격이 주어집니다. 법적으로는 분명히 체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MC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난민 신청자들이 흔히 놓치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난민 인정 신청 그 자체가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이 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즉, 난민 신청을 했어도 이에 따른 체류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 다시 말해 비자 발급 신청은 별개로 해야 하는 절차라는 겁니다. 난민 인정 신청을 한 외국인은 난민 인정 신청을 했으니 당연히 체류 자격이 주어진 것으로 오해하고 정작 중요한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MC도 바로 이 점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MC는 난민 인정 신청을 하고 완전히 안심하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관광비자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서 출입국 사무소로부터 출국 명령을 받고는 완전히 멘붕이 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난민 인정 신청을 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휴대폰 개통도 해야 하고 온라인으로 열차표 예약도 해야 하고 은행에서 통장도 개설해야 하고 무엇보다 취업을 해서 생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해요. 즉,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아 외국인 등록번호가 나와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해, 난민 신청자에게 부여하는 G1-5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렇듯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고 비자를 발급받는 절차는 난민 인정 신청과는 완전히 별개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해요. 결국 MC는 어떻게 됐을까요? 관광비자 체류기간 3개월이 지나 출국 명령을 받았고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채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한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출국기한 유예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3개월에 한 번씩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하여 매번 재연장을 받아야 하고 결정적으로 비자가 없기 때문에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상상해 보세요. 난민 신청을 해서 한국에 머물 법적 권리는 있는데 취업은 할 수 없고 3개월마다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목숨을 구걸하듯 연장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MC를 비롯하여 난민 인정 신청을 한 외국인들은 출입국 사무소 근처에만 가도 불안에 떨고 과도한 긴장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대하여 조언해 줄 사람도 없고 법률 전문가를 찾을 경우 자신이 살던 국가에서는 만져보기도 어려운 큰 돈이 지출될 수 있기 때문에 출입국 행정 절차를 제대로 알아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MC 같은 실수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정말 안타까웠어요. 특별히 긴박한 상황에서 한국에 온 난민 신청자들에게는 이런 세부적인 절차를 모두 파악하라는 것 자체가 무리한 요구일 것입니다. 난민 신청을 하면 당연히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판단이에요. 하지만 한국의 출입국 시스템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난민 인정 신청과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은 완전히 다른 절차고 둘 다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정보를 어디서 알려주나요? 출입국 사무소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찾기도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난민 신청자들은 대부분 한국어가 서툴고 한국의 법률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잡한 출입국 절차를 혼자서 완벽하게 처리하라는 것은 정말 가혹한 일이에요. MC 사건을 처리하면서 저는 출입국 행정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들의 경우 난민 인정 신청을 담당한 부서에서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함께 안내하고 이 두 가지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제도가 마련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난민 신청자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난민 신청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신청한 외국인 친구나 지인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주세요. 난민 인정 신청과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은 완전히 별개의 절차라는 것을 말이에요. 특히 관광비자나 단기비자로 입국해서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원래 비자의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MC처럼 출국 명령을 받고 취업도 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거든요.